이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6화에서 도제하기 바랍니다. 이왕 아프려면 3월은 아프지 마라. 2월 28일까지만 해도 본과 학생이었는데 3월 1일부터는 인턴이라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만에 인턴이고 주치인 거지 라며 시작을 합니다. 인턴의 좌충우돌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 같았는데요. 추미나는 홍도에게 리차드슨 잘 잡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리차드슨을 빼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리차드슨 아웃! 그거 하나만 잘해도 100점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설명에 실전에서 홍도는 기구와 함께 수술실 밖으로 같이 나가버립니다. 리차드슨만 아웃한 게 아니라 홍도도 수술실에서 아웃돼 버렸네요. 홍도는 수술실에서 나가는 즉시 오염 환경에 노출된 상태이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죠. 추미나는 눈으로 욕하고 마스크로 가려진 입으로도 욕을 해대는 것 같았는데 연기가 너무 찰지죠. 홍도 위에 금지구역이라는 표지가 보이는데 마치 홍도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듯 했네요. 이어 장윤복은 환자에게 성심성의껏 코에 튜브를 삽입하는데 코에 하나를 꼽아야 했지만 2개를 다 꼽는 실수를 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던 환자는 입으로 겨우 숨쉬며 힘들어 보였는데요. 장겨울은 양쪽 콧구멍에 야무딱지게 꽂아놓은 상태를 보면서 놀라고 또 연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장윤복과 장홍도는 하루 만에 학생에서 인턴이 된 실수담을 재밌는 에피소드로 풀어냈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구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장겨울의 에피소드에서는 수술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죠. 이익주는 장겨울 앞에서 핑미를 추며 갖은 잔망미를 뽐내고 소시지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이 퍼주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요. 결국 장겨울은 간담 최외과를 선택했군요. 이익주는 장겨울을 위로하는데 실패담을 말해달라는 장겨울. 익주는 자신의 실수담이지만 안정원의 실수인 것처럼 말했는데요. 이때 카메라는 거울을 비춰줍니다. 이익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연출이었죠. 익준의 익살스런 표정은 40자를 대표하는 귀여운 표정이었네요. 송화는 대놓고 흑역사가 있다고 했고요. 준한, 익순, 석형, 송화의 흑역사도 공개되었습니다. 스리생 5인방 중에 유일하게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안정원입니다. 역시 완벽주의자 안정원답죠. 스리생은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넘겼지만 실제로 3월이 되면 환자들의 민원이 많다고 하네요. 이번 에피소드는 현실성 있게 만들었지만 그 주제를 무겁게 잡지 않았으며 환자들이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잡아서 거부감이 없이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환자들이 먼저 인턴이 체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이것보다 더한 일도 생기는 모양인데요. 의사 입장도 난감하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사도 인간이다라는 주제도 있었죠. 임창민은 사망 선고를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요. 준한이 이 모습을 보며 덤덤하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준한. 이런 준한도 과거에 첫 사망 선고를 하고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고 했었죠.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많이 겪을 때는 조금은 무덤덤해지나 봅니다. 안정원은 딸을 걱정하는 환자 어머니를 보며 경험이 많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 전에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야 한다니까 라며 아기가 아픈 걸 며느리 탓을 하는데 안정원은 뒤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안정원은 그 말을 했던 시어머니를 향해 친정어머니시죠? 따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친정엄마도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고 안정원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시죠? 라며 따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따님 정도 되니까 버텨준 거라며 따님 칭찬 많이 해주시고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 산모는 아이의 이름을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송정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인데 자신의 아이 이름을 안정원의 이름을 따서 정원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안정원처럼 사려 깊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지혜롭게 대처해준 의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안정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지은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스리생을 보면서 이런 의사가 어디 있겠어 라면서 봤다면 오늘은 의사가 가야 할 길을 드라마가 제시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정원. 이익준이 준환에게 당직도 아닌데 집에 왜 안 가냐며 이 병원 지방령이냐고 물어보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며 정원은 툭하면 외박이라고 합니다. 송아가 너도 연애해 비둘기랑 헤어진 지 꽤 됐잖아 라는 말에 준환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아직 못 잊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잊어지냐고 하는데 준환 익순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지금 준환이 말한 정원은 툭하면 외박한다인데요. 그 이유는 겨울이 동생이 결혼이라 신혼집에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장겨울의 남동생은 안정원이 장겨울을 질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장겨울이 남동생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안정원은 그를 소개팅하는 남자로 오해하고 장겨울의 뒷모습을 씁쓸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와 같은 집에 살다가 결혼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안정원의 외박은 더 많아질 듯합니다. 장겨울이 몸살 기운이 있을 때도 같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같이 있고 구구주 내의 경사가 이어질 듯한 느낌입니다. 곧 결혼할 것 같은데요. 안정원은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겨울이 있는 방에 안정원이 들어오는데 이때 배경음악이 네가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라는 가사가 나왔죠. 정원은 달달하게 겨울이 어깨 마사지를 해주면서 문서를 봐주려고 하는데 이때 1년차 2년차 외과 레지던트 4명이 들어오고 장겨울이 이들에게 술 사준다고 하자 안정원은 슬쩍 자신의 카드를 내줍니다. 장겨울은 옷 갈아입으러 나가는데 외과 레지던트 2년차인 황지우는 김건에게 안정원 교수 결혼 안 했냐고 물어봅니다.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장겨울은 문을 닫으면서 질투 어린 표정을 보이죠. 그녀에게 안정원은 하느님까지 이겨야 하는 역병을 딛고 어떻게 쟁취한 사랑인데 겨울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되더군요. 이 장소는 장겨울이 안정원을 처음 본 날의 그 장소입니다. 이때 장겨울은 첫눈에 반해버렸죠. 장겨울이 앉아있는 장소는 여기 반대쪽 자리였습니다. 안정원이 사복을 입고 여기 들어오면 누군가는 꼭 안정원에게 반하는 장소인가요? 스리생 러브라인은 곰곰 커플, 익송, 준한 익순, 겨울정원, 용성민, 허선빈이 있죠. 용성민은 돈을 벌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제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라는데 이번에 허선빈은 내가 있어 그 돈 오빠는 몸만 와 라며 금수저 플렉스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나오는 부금이 웨딩 축하곡이었죠. 시즌2 6화가 나온 시점에서 왠지 나이는 어리지만 용성민, 허선빈이 가장 먼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커플을 꼽으라면 저는 겨울정원을 꼽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준한 익순, 그 다음은 곰곰 커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송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뀐 건 병원뿐만 아니라 러브라인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 5인방의 이야기들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6화는 드라마 제목에 가장 어울리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